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스즈키의 GSX R1000R 블랙 에디션입니다. 스즈키 GSX R1000R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여름에 나왔죠. 이 모델은 어떤 페이스리프트라든지 뭐가 성능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고 디자인적으로만 지금 바뀐 모델이에요. 차체 색깔이 무광의 검정색을 칠했고요. 휠은 보면 또 약간 브론즈 색깔을 더해서 고성능이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근데 또 가격은 2,376만 원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즈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R1000R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이든 아니면은 100주년 기념 모델이든 아니면 이 블랙 에디션이든 가격이 모두 2,376만 원으로 같습니다. 라이더의 취향에 따라서 데칼이 뭐가 내 마음에 드냐에 따라서 그것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GSX R1000R 같은 경우는 스즈키의 플래그십 슈퍼 스포츠답게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로는 엔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1000cc 배기량 가진 이 엔진은 출력이 202마력이나 되죠. 요즘 각 모터사이클 브랜드에서 200마력 넘는 모터사이클들을 손쉽게 자전거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GSX R1000R 역시 202마력이나 됩니다. 근데 이 엔진은 VVT라고 그래서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가변 밸브 타이밍이 있죠. 아주 스무스하게 전 구간에서 전 회전 영역에서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주도록 설계가 됐죠. 가변 밸브 타이밍 엔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핑거 팔로우 밸브라고 그래서 밸브 개폐 타이밍을 또 최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배기 튜닝 알파 시스템이라는 것도 들어갔대요. 이건 뭐 최적의 배합을 실현한다고 하고, 또 탑피드 인젝터 최적의 연소 효율을 실현한다고 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바라보는 것은 엔진 회전 전 구간에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R1000도 있죠. R1000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서스펜션입니다. 지금 얘 보면은 여기 앞에도 대번에 이렇게 티가 나게끔 쇼와 BFF 밸런스 프리 프론트 포크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컴프레션이랑 텐션을 조절해 가지고 이 양쪽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이 잡는 것까지도 조절을 해 주는 거죠. 리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고무로 이런 걸 달아놨죠. 흙 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꽤 효과가 있군요. 브레이크는 딱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칼같이 그냥 팍팍 꽂히는 느낌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담력이 올라와 가지고 라이더가 예측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감속을 하고서 다시 가속을 해야 될지 그런 계산하는데 참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이런 볼트도 홈페이지상에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또 공력 성능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야바의 KYB의 댐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브레이크 이 메쉬 호스 있죠. 이것도 R 모델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구력에도 좋죠. 내구성에도 좋죠. 그리고 램프리는 모두 LED입니다. 지금 데이라이트도 그렇고 방향지 시등도 그렇고, 최근에 만났었던 V스트롬 1050 XT도 그랬지만 스즈키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제는 딱히 나무랄 데가 없는데, 얘도 6방향에서 관성을 측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치, 롤, 요 이런 걸 모두 측정해 가지고 최적의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배틀렉스 레이싱 스트릿 RS11F고요. 사이즈는 앞 120에 70 ZR17, 뒤는 190에 55 ZR17입니다. 리어 스윙은 아주 튼튼한 쇠입니다. 총 중량은 330kg이죠. 스로틀은 전자식 스로틀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구멍도 뚫어놔서 이것도 드래그 줄이는 거죠. 윈드실드는 좀 작은데 이거는 바꿀 수 있겠죠. 순정 액세서리는 근데 홈페이지는 보이진 않던데 좀 더 크면은 공기를 아예 썩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라드라고 하는 시스템도 당연히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속, 고속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최적의 흡기를 마련을 하죠. 위로 들어가거나 아래로 들어가거나. 프레임은 트윈 스파 프레임입니다.
머플러는 지금 요시무라의 R11SQ인데 이거는 순정 사양은 아닙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꼭 바꾸시길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긴 큽니다. 근데 계기판도 R1000 같은 경우는 검정색 바탕이 아니라 흰색 바탕인데 R1000R 같은 경우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를 집어넣어 놨어요. 얘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10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저 스즈키 드라이빙 모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A, B, C 모드 간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A, B, C 모드 간에 출력 차이는 없고요. 모두 풀파워 202마력 최고 출력은 똑같은데 출력을 내는 그런 그 시점이 그게 이제 완만하게 발휘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급격하게 뿜어져 나오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프 옆에 띄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메뉴 고르는 것은, 메뉴 설정하는 것은 여느 스즈키 차와 마찬가지고 시프트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설정한 RPM에 다다르면은 불이 반짝반짝거리죠. 엔진 회전계하고 속도, 기어 단수, 그리고 이 위에는 퀵시프터인데 퀵시프터는 이제 업다운을 모두 할 수가 있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퀵시프터 들어가는 체결감을 좀 더 매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은 텐션 있게 빡빡하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라든지, 또 얘는 이제 레이서 레플리카인데 독특하게도 주유 게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또 주행 가는 거리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92km 갈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런 것도 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작은 핸들바 왼쪽에 있는 버튼 갖다가 조작을 하는데 쉬워요. 그래서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ABC가 바뀌고요. 트랙션 컨트롤이 바뀌는데 트랙션 컨트롤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제 ABC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트랙 컴퓨터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티지도 나오고 오도미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위에를 누르면 이제 위의 정보가 또 바뀌는 거고요. 위에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유닛이라든지, 이게 이제 퀵시프터 세트인데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체결감이 약간 텐션 있게 하거나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드 1, 2 1이 있고 2가 있고 아예 오프가 있고요. 그래서 1보다는 2가 좀 더 텐션이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로드, 랩타임은 랩타이머로 아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저 밑에 이제 랩타임이 생겨 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30몇 개까지 되더라고요. 아마 저 두 자릿수인 걸 보면 아니다, 저게 세 자릿수 100개 이상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로 바꾸면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띄우는 거고요. 타코 세트, 먹는 타코가 아니죠, 타코메터 세트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 엔진 회전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중에 이제 피크 홀드라든지 피크 홀드 1, 노멀 2, 노멀 1, 위에 이제 그래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라이더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PM 세트는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불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는 들어가 보면 위에 이제 불이 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깜빡거리게 할지 아니면은 좀 점잖게 깜빡거리게 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릴지, 저는 좀 경망스럽게, 이게 더 눈에 잘 띄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겠고, 그리고 메인이랑 서브는 이제 9000rpm 되면 저게 깜빡거리는 거고, 서브는 이제 1000rpm 단위로 해서 요 방금 주황색 녹색 불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점차적으로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브라이트는 밝기 조절.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즈키 GSX R1000R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는 178cm고요. R1000R은 R1000도 마찬가지지만 시트고는 825mm예요. 그래서 섰을 경우에는 뭐 거의 딱 허리 높이로 오고요.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반 R1000R과 다르게 이런 탱크가 확실히 매트한 블랙 컬러여 가지고 앉을 적에는 조심해야겠어요. 앉을 때 이런 스크래치가 좀 염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앉았을 경우에는 지금 서가지고 스탠딩 했을 경우에는 양발이 발 뒤꿈치까지 아주 편하게 닿고요. 이게 이제 라이더 뷰에서 앉아서 보는 건데 연료 탱크가
여기도 지금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는데 확실히 좀 매트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자세를 잡아보면 뒤에다가 이제 백레스트에 붙이면은 백레스트가 좀 멀어요. 그래서 완전히 엎드렸을 경우에는 닿는데, 그래서 이 체중 이동 할 적에도 보면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붙여도 제 앞으로 지금 뭐 한 주먹 2개 들어갈 공간에 시트 여유가 있고요. 이 안장의 길이가 꽤 길어요. 그래서 백레스트에다가 붙인다고 해도 여기도, 그리고 또 그립이 잘 나오는 가공을 또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냥 일반 민자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이런 그물 무늬를 넣어놨죠. 그리고 연료 탱크는 지금 16리터인데 적당해요.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옆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여기도 이제 아주 움푹 패놓지 않아 가지고 니그립 할 적에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붙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붙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이 풋패드가 상당히 발에 발 지지하기에 좋네요. 이 결이 잘 살아 있어 가지고, 결도 그렇고 또 길이도 적당합니다. 이 풋패드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또 이 발을 특히 코너 돌 적에 좀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이가 딱 손가락 검지만 하죠. 그리고 이 결도 잘 해놔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밀 때 발이 확실히 고정이 되겠습니다. 밀고 조이고 발로 밀고 허벅지로 밀고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힐가드도 잘 마련해놨죠. 공차 중량이 203kg 정도인데 앉았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인 것 같아요. 라이딩 할 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챙겨놨습니다. 이 R1000R 같은 경우는 수즈키 모든 모터사이클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가격을 쓸데없이 이렇게 막 높이지 않는 대신에 약간 좀 투박한 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라이딩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R1000R도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나마 잘 마련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즈키 GSX R1000R 블랙 에디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2차 성격에 맞게 또 성격도 좀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이전에 여기는 스즈키 카타나를 시승할 때 달렸던 구간 그대로 달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리터급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공도에서 달리는 데에는 확실히 제약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R1000R 같은 경우도 온로드에서 또 좀 편히 그런 스포츠 감성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열이 심하지가 않아서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탔었던, 물론 제 파니갈레도 그렇고 이 레이서 레플리카들은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체력을 피 빨아먹듯이 없애버리는데, 이 R1000R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열이 적었습니다. 오늘 또 수트를 입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엔진 발열 자체가 적네요. 열이 잘 빠져나가게 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무라 머플러도 너무 사운드가 좋아서 지금 이런 양평 쪽에서 달리고 있는데, 물론 근데 이 소리가 꽤 크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동네라든지 특히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GSX R1000R 같은 경우는 스즈키에서 플래그십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답게 온갖 첨단 전자장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일반 길에서도 느껴지는 거는 이 스로틀 바이 와이어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절하기가 참 쉽네요. 그런 점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특히 이런 아주 지금 깊은 코너, 깊은 꼬부랑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차체를 누이는 모습이 이전에 제가 BMW 지금 신형 말고 구형 S1000 WR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BMW보다 좀 더 무게중심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연거푸 넘어갈 때 이쪽 저쪽으로 툭툭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릴 때 느낌이 약간 GSX R1000R은 구형 S1000RR보다는
라인이 크게 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돌아나갈 적에 얘가 그 저속 RPM 보정하는 거 있잖아요. 로우 RPM 어시스트 기능. 그 기능이 이런 저속에서 확실히 도움받을 기능인데, 특히나 뭐 유턴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가끔은 뭐랄까 인위적으로 RPM을 보정해 주다 보니까 RPM이 떨어질랑말랑 아니면 뭐 시동이 꺼질랑말랑 할 때 인위적으로 띄운단 말이죠. 그때 살짝 울컥하면서 튀어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응하면 괜찮겠으나 그 부분 역시 약간은 이 GSX R1000R에, 근데 이거는 스즈키 모터사이클 전에 타봤던 기종들 보니까 공통되게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저 RPM을 보정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또 끌 수가 없어서 어쨌거나 그런 좀 살짝의 울컥거림보다는 도움받는 게 훨씬 많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SDMS, 스즈키 드라이브 셀렉터죠.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 사실 ABC 중에 고르게 써보긴 했습니다. 근데 C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스로틀이 무뎌지는 게 있고요. 이게 아무리 출력은 풀파워 똑같이 202마력 쓴다고 하더라도 그 출력을 뿜어내는 곡선 자체가,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엔진 회전, 엔진 반응성 자체가 좀 더 느슨해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같아요. B 모드는 여기 스즈키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달릴 적에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B 모드만 놓고 달려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B 모드만 놓고 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모드는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A 모드는 B 모드에 그래도 좀 적응이 됐을 때, 그리고 뭐 초반에 바로 쓰는 것보다는 바퀴의 열도 적당히 제대로 오르고, 이제 되도록 이 스즈키 말대로 서킷에서 아예 그냥 제대로 통제된 구간에서 달릴 때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퀵시프터가 업다운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만났었던 퀵시프터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감을 라이더 취향에 따라서는 좀 더 걸리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발 앞으로 살짝 올릴 적에 뭔가 쪽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탁 올라가는 그 기분을 좋아하는 라이더라면 이 R1000R의 퀵시프터는 살짝 너무 매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퀵시프터도 세팅을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텐션 있는 2단계로 한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매끄럽습니다. 거의 뭐 클러치 레버를 잡을 일이 없을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R1000과 큰 차이점인데, 이제 앞에 그 밸런스드 프리 포크, 그리고 뒤에는 또 쿠셔닝, 밸런스드 프리 쿠셔닝, 뭐 리어 서스펜션이랑 프론트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단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속도 방지턱 큰데 넘어갈 적에는 확실히 좀 타닥 하면서 튕길 때 있어요. 뱉어낼 때 있어요. 댐퍼가 아예 그냥 그 충격을 확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뱉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뒷서스펜션은. 그럼에도 이런 잘 닦인 길에서 탈 적에는 바퀴를 지면에 굉장히 잘 눌러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라이딩 할 적에 자신감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단단한 것은 있다. 브레이크 성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즈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BMW 모토라드의 그 칼같이 잡히는 콘크리트 바닥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잡히는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라이더가 초기 하중 옮기면서 제동했다가 다시 릴리즈 하면서 스로틀 할 때 그 이어지는 동작이 되게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V4, 파니갈렌 V4 탈 적에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오늘 브레이크는. 이 계기판은 보여주는 정보가 참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총천연색까지는 아니고 유기액정에다가, 그러니까 검정색 빼다에다가 검정색 배경에다가 이런 흰색 글씨를 띄워줘가지고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보여주는 정보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보다 좀 줄일 수 있는 세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근 한 20일? 한 3주 정도 지금 GSX R1000R을 타고 다녔는데 타보니까 출력에서 파워에서 오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타기에는 이번 파란불에서 다음 파란불까지가 너무 짧아갖고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차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나를 내팽개쳐버릴 것 같은 그런 위화감, 불안감이 없어서 물론 얘가 달릴 곳은 서킷이 맞는데 공도에서도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에디션은 컬러 때문에 확실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100주년 에디션 데칼도 멋지지만 이 블랙 에디션 데칼도 참 요즘 워낙에 빨갛고 이런 파랗고 이런 색깔들이 많아서 레이서 레플리카에 그 사이에서 더욱더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타보니까 이게 포르쉐 911 타면서 느꼈었던 어떤 퓨어 스포츠보단 럭셔리 스포츠로 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기분을 오늘 이 R1000R 타면서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만났었던 그런 플래그십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다 보면 어떤 뭐 불안함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다이내믹하고 그런 스포티한 주행은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전자장비들이 그냥 불안한 요소를 다 제거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고급 스포츠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즈키 GSX R1000R 블랙 에디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